안녕하십니까. 서부병TV의 배동입니다. 올해도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쯤 되면 대부분의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를 갖다 결정해야 되는 그런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회사에서는 각각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 안건에 대한 의사록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거나 게시를 갖다 해야 되는 절차를 갖다가 밟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주주총회 시 어떤 보통 결의에 대한 안건과 그 특별 결의에 대한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주주 자체가 가족법인이다 보니까 미성년 자녀가 주주총회를 갖다 참석할 때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야지 의사록 작성을 갖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법인의 의사결정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인이 의사결정을 갖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안건 결의 시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뭐뭐뭐뭐이다. 이거에 대한 답은 의사록 작성이다. 그렇다면 의사록 작성에 대한 정의, 즉 법인에서 의사록을 갖다 작성하게 되면은 법무사를 갖다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록을 작성을 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분은 제가 배당이나 이런 의사록 작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서비스를 갖다 해주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그렇다면 의사록에 대한 정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각각 어떤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갖다 결정하는 기관을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이 시기별로 2번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이상이 열릴 수도 있고요. 결산기 때마다 하게 되는 부분을 정기 주주총회라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하는 부분을 갖다 임시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의 어떤 소집 절차와 그리고 장소, 그 소집 횟수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실시를 갖다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가 의사를 갖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록을 갖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의사록을 갖다 작성한 후에는 이사들은 이를 본점이나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록 작성에 대한 부분은 총회의 어떤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부분이 의사록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대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갖다 위반했을 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꼼꼼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관을 갖다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가 아닌 특별 결의라는 절차를 갖다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처리를 갖다 해야 됩니다. 2002년도 대법원 어떤 판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관 변경 시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절차를 갖다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 자체를 갖다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그 회사의 주주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특별거래 요건을 갖다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정관상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익배당, 임원 선임, 임원 보수, 상여, 유가족, 퇴직금 관련된 정관 변경 등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이런 금전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가지예품 처리가 돼서 법인의 불이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집 및 결의 절차 관련된 부분이 이처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 오늘 이 영상을 갖다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및 대표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주총회는 있지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자체가 3인 이상이 선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주주총회를 갖다가 소집을 갖다 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어떤 게시와 주주총회를 갖다가 정해서 우편을 통해서 각각 주주들한테 이 부분을 갖다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총회 결의일에 회의를 갖다 해서 안건에 대한 결의를 갖다 합니다. 즉 여기서 핵심 부분은 뭐냐면, 주주총회에 대해서 각 주주에게 우편물 등을 갖다 통해서 알린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부분은
총회 2주일 전에 알려야 됩니다. 단 여기에 조건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 같은 경우는 2주 전이 아니라 10일 전임을 명심을 갖다 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편을 갖다 통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주주의 동의하에 이 관련된 규정이, 이 과정이 스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주 전체에 대한 어떤 동의하에라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법인을 갖다 많이 가봤지만 주주총회 의사라고는 있는데 이 관련된 절차와 어떤 서류를 갖다가 준비하지 않는 그런 법인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관련된 내용을 갖다 말씀을 갖다 드릴 건데요. 이 확인서에 전체 주주의 동의하에 우편 등의 어떤 알림을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 353조 5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 있어서 우리 회사의 어떤 결의를 갖다 하는 부분, 보통 결의가 있고 특별 결의가 있습니다. 즉 보통 결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 있어서 보통 결의가 아닌 특별 결의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 결의 요건은 특별 결의 같은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리고 이 회사가 법인이 설립할 때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정이 됩니다. 즉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3분의 2 이상이 되는 그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넘어야지 특별 결의로서 어떤 결정의 요건을 갖다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결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의 안건은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관 변경, 이사 감사의 해임, 자본금 감소,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회사의 해산, 주식 분할, 합병 관련된 부분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서 처리해야 될 수 있는 안건이고요. 보통 결의에 대한 부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즉 25%죠. 이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다 결부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의 안건이 처리가 됩니다. 이 보통 결의에 대한 안건은 아까 특별 결의는 이사의 감사, 해임 관련된 부분이 특별 결의인데, 이 보통 결의에 대한 부분은 이사 감사의 선임, 그리고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이익, 주식 배당, 자기 주식 취득 결의, 청결 종결의 승인, 이 관련된 부분이 보통 결의의 안건입니다. 즉 보통 결의를 특별 결의로 처리를 하거나 특별 결의를 보통 결의에 대한 기준으로 처리를 갖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달에 제 거래처 중에서 요 관련된 의사록을 갖다 작성해 드렸던 그런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대표가 계시고요. 세 분의 미성년 자녀의 주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건은 임원 상여금 지급권에 관련된 연말 상여금 관련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다 임시로 작성을 갖다 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 준비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설령 준비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요 의사록만 달랑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주총회를 갖다 진행을 하려면 앞에 진행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서면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만 달랑 있는 그런 회사가 정말로 많습니다. 즉 서면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원래대로 한다면 다 참석을 갖다 했다고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참석 여부를 갖다가 의사록에 반영을 갖다 할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궁금하실 대표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옆장 오른쪽에 확인서 관련된 부분이 이 서면상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기가 올해 12월 6일 날 임시 주주총회 의사를 갖다 했는데 무슨 회사입니다. 임시 주주총회고 여기에 소집 통지 발송일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을 갖다 발송을 하든 이메일 발송을 갖다 해야 되는데 생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앞전 강의에 지금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상법 제 363조 5항에
이 관련된 부분이 맞으면 소집 통지에 대한 발송을 갖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집 통지를 갖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확인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의사록에 같이 준비를 갖다 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상법 제363조 5항에 본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금 초객이 10억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갖다 개최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즉, 이 서면에 의한 결의, 이 확인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를 갖다 해서 이 근거를 갖다가 마련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록을 갖다 작성한다는 부분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의사록만 있는 데가 많고 앞전에도 확인서에 대한 부분과 어떤 위임장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을 갖다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4명의 주주인데 대표의 지분이 제일 많고 성인 미성년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갖다가 주주총회에 참석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법에서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와 법정 대리인인 부와 모에 대한 어떤 승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작성을 갖다 위임장에 같이 해 놓으면 이 부분으로 가름이 가능합니다. 즉, 위임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임인에는 대표 이름을 갖다 쓰고 다음에 날짜를 갖다 쓰고 위임인의 주주 자녀 땡땡땡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그리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 모 이름을 각각 쓰고 각각에 대한 개인 인감을 갖다가 각 주주별 세 자녀니까 각각 도장을 찍어서 의사록을 갖다 비치해 놔야지 완벽한 의사록 작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성년 자녀를 갖다가 했을 때에 대한 주주총회에 대한 처리를 갖다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의사록 작성을 갖다 할 때에 대한 보통 결의 그리고 특별 결의 안건과 실무에 있어서 의사록 작성 정도는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거래처의 그 대표한테 작성을 갖다가 어떤 배당 때나 비슷하게 같이 해주는 것도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